야, 너네 구글이나 애플 같은데 면접 질문이 엄청 괴랄한 거 알지? 내 친구 브라이언이 이번에 전 세계에서 제일 힙하다는 AI 스타트업의 면접을 보러 갔어. 면접관 3명이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는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던지더래. 브라이언 씨,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믹서기 안에 갇혔고 1분 뒤에 칼날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탈출하시겠습니까? 와, 나 같으면 당황해서 어버버 했을 텐데, 브라이언은 역시 브레인답게 0.1초 만에 대답했어. 저는 제 몸의 밀도를 급격히 낮춰서 공기 입자 사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면접관들이 하면서 감탄하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하더래. 그럼 당신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브라이언이 눈을 번뜩이며 그랬지. 혁신, 인노베이션입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하더라고. 브라이언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연봉 3억 원짜리 개발자가 됐다며 나를 불러서 술을 샀지. 야, 역시 미국은 실력이야. 내 논리적인 답변이 통한 거지.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더라고. 근데 다음 날 첫 출근을 한 브라이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거의 울기 직전인 거야.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얘가 그러더라고. 야, 여기 이상해. 나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장이 나를 진짜 커다란 공업용 믹서기 안에 집어넣었어. 내가 놀라서 뭐, 거긴 AI 회사라며? 라고 소리쳤지. 그랬더니 브라이언이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알고 보니까 여기가 AI가 설계한 믹서기 성능 테스트 회사였어. 어제 면접 질문이 사실은 신제품 테스트 지원자 모집이었던 거야. 사장이 믹서기 스위치 올리면서 그러더라. 어이, 혁신 씨. 어제 말한 대로 밀도 좀 빨리 낮춰봐요. 칼날 돌아갑니다. 나 지금 믹서기 뚜껑 붙잡고 살려달라고 비는 중이야. 인생은 실전이었어. 야, 너네 플로리다 맨 뉴스 알지? 세계에서 제일 황당한 일만 벌어지는 곳이잖아. 거기 사는 로버트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돈이 너무 궁해서 기발한 보험 사기를 계획했어. 자기가 아끼는 최고급 시가 24개 상자에다가 화재 보험을 든 거야. 그러고는 한 달 동안 그 시가를 아주 맛있게 다 피워버렸지.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에 가서 아주 뻔뻔하게 청구서를 내밀었어. 이보쇼, 내 소중한 시가 24개가 작은 화재들로 인해 전부 소실됐소. 보험금 내놓으시오. 보험사 직원이 황당해서 아니, 그건 당신이 불을 붙여서 피운 거잖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로버트는 당당했지. 보험 약관 어디에도 내가 붙인 불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었소. 어쨌든 불에 타서 없어졌으니 화재 맞지. 결국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갔는데 판사가 가만히 듣더니 로버트의 손을 들어줬어. 약관이 부실하니 보험사는 화재 보험금을 지급하라. 로버트는 신이 나서 보험금 1만 달러를 챙겨서 법원을 나오려는데 보험사 측 변호사가 갑자기 로버트의 앞을 가로막더라고. 그러더니 아주 정중하게 경찰관을 부르되 판사님, 로버트 씨의 화재 보험금 지급 판결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로버트 씨를 고소하겠습니다. 로버트가 뭐, 돈 줬으면 끝이지 왜 또 난리야? 라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안경을 치켰으며 이렇게 말했어. 보험 처리가 된 24건의 화재를 본인이 직접 일으켰다고 인정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24건의 연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방금 받으신 보험금은 전액 보석금으로 압수하겠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보험금 구경도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수갑차고 유치장으로 끌려갔지. 역시 머리는 적당히 써야 한다니까. 야, 너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 테크 기업 다니던 밥이라는 개발자 얘기 들어봤냐?
이거 미국에서 진짜 난리 났던 실화거든. 밥은 연봉이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이 넘는 첼리트 개발자였어. 근데 이 형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회사에서는 코딩의 신이라고 불렸어. 남들이 일주일 걸릴 프로젝트를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거든. 심지어 재택근무 기간에는 아침 9시에 로그온하고 오후 5시에 로그오프 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업무 보고를 올렸지. 상사들은 밥,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라며 보너스까지 챙겨줬어. 그렇게 2년 동안 밥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최고의 성과를 냈지. 근데 어느 날 회사 보안팀에서 밥의 회사 계정이 매일 밤 중국 선양 IP로 접속된다는 걸 발견한 거야. 해킹인 줄 알고 난리가 났지. FBI까지 부르네 마네 하면서 밥의 집을 급습했는데 거기서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어. 밥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며 감자칩을 먹고 있었고 그의 컴퓨터 앞에는 아무도 없었거든. 알고 보니 이 형이 자기 연봉 25만 달러 중에서 딱 5만 달러만 떼어다가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 개발자한테 자기 계정 비번을 넘겨준 거야. 내 대신 일해주면 연봉 5만 달러 줄게 라고 한 거지. 밥은 2년 동안 단 한 줄의 코딩도 안 하고 중국 개발자가 보내준 결과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서 앉아서 생돈 2억을 번 거야. 보안팀이 들이닥치자 밥이 아주 당당하게 그랬대. 이게 바로 진정한 매니지먼트 아닙니까? 결과는 완벽했잖아요. 결국 밥은 해고당했는데 웃긴 건 그 중국 업체가 밥의 실력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더라 하니까 역시 머리는 이렇게 써야 돼. 에구, 우리 강아지. 할미가 저기 미국 텍사스 시골 마을에 살던 조지 할아버지 얘기 하나 해줄게. 조지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인데 어느 날 자기네 집 뒷마당 한가운데에 아주 깊고 어두운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단다. 아무리 돌을 던져봐도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게 혹시 지구 반대편으로 연결된 구멍인가 싶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 마을 사람들은 외계인이 만든 거다, 지옥으로 가는 입구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 조지 할아버지는 이 구멍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로 했단다. 자, 여러분,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나 보기 싫은 물건들 다 가져오세요. 이 구멍에 던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라고 광고를 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낡은 냉장고, 고장난 자동차, 심지어 전 남친이 준 선물까지 다 가져와서 구멍에 던져버렸어.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됐단다. 근데 한 달 뒤에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하늘에서 갑자기 낡은 냉장고가 떨어지더니 다음 날은 고장난 자동차가 이장님네 지붕 위로 추락하는 거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데 조지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더니 무릎을 탁 쳤지. 알고 보니 그 구멍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정확히 30일 뒤에 미래로 물건을 보내는 시공간 뒤틀림 구멍이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물건을 버려줬는데 그 물건들이 한 달 뒤에 그대로 마을 머리 위로 쏟아진 거지. 조지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기네 집 낡은 소파에 깔리면서 이렇게 소리쳤단다. 에라이, 공짜 점심은 없다더니 내 쓰레기가 이자로 불어서 돌아왔네. 호호호, 우리 강아지도 오늘 할 숙제 미루지 마라. 다 나중에 머리 위로 떨어진다. 야, 너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전설로 통하는 투명 인간 얘기 들어봤냐? 이 사람이 어느 날 시저스 팰리스 카지노에 나타났는데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휠체어를 타고 온 거야. 그러더니 딜러한테 아주 가냘픈 목소리로 전 전신 화상을 입어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 마지막 재산 100만 달러를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카지노 측은 안타까운 사연에 감동해서 특별히 게임을 허락해줬지. 근데 이 사람이 블랙잭을 하는데 카드를 보지도 않고 히트, 스테이
외치더니 10번 연속으로 이겨버리는 거야. 100만 달러가 순식간에 1000만 달러가 됐어. 보안 요원들이 하도 이상해서 CCTV를 돌려보고 적외선 카메라까지 동원했는데 아무런 속임수가 안 보이는 거야. 딜러는 식은 땀을 흘리며 마지막 판을 준비했지. 결국 2천만 달러를 딴 붕대 남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칩을 주우려다 붕대가 문 손잡이에 걸려버렸어. 붕대가 스르르 풀리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어. 알고 보니 그 붕대 안에는 최첨단 소형 카메라와 로봇팔이 달린 드론이 들어 있었던 거야. 밖에서 천재 해커가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딜러의 패를 다 읽고 있었던 거지. 카지노 보안팀이 이 사기꾼 잡아라 하고 달려들었는데 붕대 속에서 갑자기 연기탄이 터지더니 스피커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래. 여러분, 도박은 몸에 해롭습니다. 전 이 돈으로 카지노 옆에 도박치료센터 쓰러 갑니다. 아, 휠체어는 비싼 거니까 중고날에 팔아서 칩값 하세요. 그러고는 빈 붕대만 바닥에 툭 떨어지더라니까. 에구, 우리 강아지. 할미가 옛날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줄까? 거기 케빈이랑 마이클이라는 두 단짝 친구가 있었단다. 얘네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 특히 이번에 현대 것이 경제학이라는 무시무시한 시험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지. 시험 전날 밤, 두 녀석은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단다. 야, 이번 시험 망하면 우린 퇴학이야. 뾰족한 수가 없을까? 마이클이 눈을 번뜩이며 제안했어.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를 깎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시험장에 가는 거야. 그리고 한 명은 화장실에 숨어 있고, 한 명만 시험지에 이름을 번갈아 가며 쓰는 거지. 케빈은 박수를 쳤어. 둘은 밤새도록 서로의 글씨체를 똑같이 연습하고, 심지어 점의 위치까지 맞췄단다. 시험 당일, 교수님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 한 명이 나가면 다른 한 명이 들어오는 식으로 완벽하게 교대하며 정답을 써 내려갔어.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성적표가 나왔는 둘 다 A+를 받은 거야. 교수님이 두 녀석을 연구실로 따로 부르더구나. 자네들, 이번 시험 성적이 아주 놀랍군. 답안지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해. 내 평생 이런 우정은 처음 보네. 두 녀석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저희는 영혼의 단짝이라 사고방식도 똑같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 근데 교수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는 게 아니겠니? 근데 말이야, 자네들 둘 다 답안지 뒷면에 다음번엔 내가 화장실 갈 차례야 라고 낙서를 해놨더군. 글씨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상대방이 적어준 메모까지 정답의 일부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옮겨 적은 모양이야. 덕분에 나도 자네들의 교대 근무 시스템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했단다. 자, 여기 퇴학 통지서 2장이다. 하나는 케빈 거, 하나는 마이클 거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렴. 아이고, 우리 강아지야. 머리 쓸 때 끝까지 안 쓰면 적골 나는 법이란다. 호호호. 야, 너네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에 가면 전설로 내려오는 주문 빌런 얘기 들어봤냐?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딱 한 가지 주문만 한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대신 카페인을 치사량만큼 넣어주시고 얼음은 정확히 7.5개를 띄워주세요. 직원이 황당해서 손님, 디카페인인데 카페인을 넣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얼음 0.5개는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으면 이 남자는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직원을 쳐다보며 말하지. 그건 당신의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진정한 바리스타라면 우주의 입자를 조절해서 카페인의 영혼만 추출할 수 있어야죠. 얼음은 이빨로 깨서라도 맞추세요.
안 그러면 이 가게를 통째로 사서 폐업시키겠습니다. 직원들은 이 남자가 미친 재벌인 줄 알고 매일 벌벌 떨며 얼음을 깨고 몰래 고농축 카페인을 들이부었어. 그렇게 1년 동안 남자는 그 괴상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아련하게 쳐다봤지. 사람들은 그가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고독한 천재 작가인 줄 알았어. SNS에서는 시애틀의 고독한 별이라며 사진이 찍히고 난리가 났지.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야. 구급대원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하려는데 남자가 정신을 차리더니 대원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 안 돼. 내 연기 커리어가 망가진단 말이야.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무명 배우였는데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손님 역할을 연습하려고 1년 동안 스타벅스에서 리허설을 했던 거야. 아니, 근데 직원들이 진짜로 카페인을 치사량만큼 넣었을 줄은 몰랐지. 나 어제부터 심장이 분당 200번씩 뛰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나 사실 커피 못 마셔. 초코우유 파라고. 남자는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내 연기 어땠어? 오스카상 급이지? 라며 윙크를 하더래. 지금 그 스타벅스 메뉴판에는 영희 지망생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단다.